그럼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입니다.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작성 방법 등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연재산 운용소득 그 매각 대금의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에서 이제 운용소득의 그 작성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종전에는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 금액과 그 사용 금액을 전년도 이제 출연재산 운용소득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사용 기준 금액과 이제 사용 금액을 이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례는 제 22년 부동산 임대소득 100만 원 중에 22년에 60만 원, 23년에 40만 원 사용하고 23년 배당소득 50만 원 중에서 이제 23년에 30만 원을 사용한 경우로 이제 종전에는 이제 의무사용 기준 금액 이 란에 이제 전년도 운용소득인 100만 원의 80%인 이제 80만 원을 기재를 하고 이제 10번 이제 직전 연도 사용 금액 란에 60만 원 및 그리고 해당 연도 사용 금액에 40만 원을 기재를 하였습니다만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9번 의무 사용 기준 금액 란에 이 8번 해당 연도 운용소득 이제 50만 원에 이제 80%인 40만 원을 이제 기재를 하고 이제 10번 직전 연도까지의 이제 사용 금액은 별도로 이제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제 올해 변경된 부분이 해당 연도 운용소득 기준임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의 그 작성 방법 중 수정 사항입니다. 이제 서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면에 보시면 그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종전에는 만기 3개월 미만에서 만기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 등으로 이제 수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입력 순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이제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이 계획서가 이제 원래는 세 번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불러오기를 자동 불러오기라는 자동 채용 실행하기라는 이제 버튼을 추가를 함으로써 이 3번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번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번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이제 불러오기를 해서 앞서 작성했던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익법인 등의 이제 세무확인서 서식 개정 사항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하고 세무확인서의 수익 현황이 일치를 하도록 그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수입 금액을 수익 금액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수익 원천별 내역에 그 사업 외 손익,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공익목적 사업 항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하고 세무확인서 관련 이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재산 보고를 해서 제출을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 신고 보고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서비스라는 이제 팝업창이 이제 띄워지게 되고 이 안내창에 있는 팝업 안내창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그 공익법인이 지난 2년간에 이행했던 의무, 즉 이제 전용 계좌는 개설되었는지, 출연재산 보고는 제출하였는지, 그리고 계산서류 의무 공시 이행 여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협력 의무라든지 아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협력 의무라든지
우리 출연재산의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됨에 관련 이제 현황을 전산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모든 공익법인이 아니고 해당되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공익법인 맞춤형으로 이제 신고 도움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팝업창이 이제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예시를 보시면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관련 안내 내용이 또 안내되어 있고 그리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안내 그 내용과 이제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개선된 내용이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세부 내용도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공익법인 신고 도움 서비스가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제 안내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앞에서 보셨던 신고 도움 자료로 이제 제공되는 게 총 23가지 종류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혹시나 그 클릭을 했을 때 신고 도움 자료가 이제 나온다 하시면 신고 전에 꼭 해당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6번에 보시면 결산 서류 등 뭐 의무 공시 시 성실하게 서식을 작성하도록 안내 이 항목은 혹시나 전년도에 그 공시를 한 이후에 어떤 수정 사항으로 인해서 재공시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그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나가는 항목입니다만 이때 혹시나 이제 전년도에 하시고 지금 1년이 지난 뒤에 하시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이제 수정이 되는지 혹시나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 내용이 안내가 된다고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재공시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 하시면 올해는 이제 이제 수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신고 전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23년 11월 31일 이전인 경우 때는 이 구공익법인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서 이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렇게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서 13번 종료까지 이렇게 1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사항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 사업연도에는 이제 출연재산 보고 대상 사업연도, 즉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 이제 자동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자 이 아래쪽에 있는 사업자 세부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만 혹시나 이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수정해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과 그리고 수익 사업 운영 여부, 외부 회계 감사 여부는 직접 해당 사항을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만약에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여로 체크를 해야지만이 여기 11번 세무 확인서 입력 화면이 활성화가 되니까 놓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회계 감사 여부에서는 우리 외부 회계 법인이나 아니면 그 감사반 등으로부터 이제 감사를 안 받고 혹시 그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결산서 이제 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외부 회계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열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결산서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 재산 보고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때는 이제 크게 보시면 그 자산 보유 현황하고 수익 원천별 수익 비용 현황을 이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때 이제 자산 보유 현황은 3년도 종료일 현재 그 재무상태표에 각 자산 종류별로 장부 가액을 이제 기재를 하는 거고, 이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종자산 가액은 그 재무상태표상 종자산의 장부 가액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상에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5번 이 주식 투자 지분은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뭐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출자 지분의 재무상태표상과 이제 가액을 적는 거고, 그리고 여기 16번의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정기예금, 뭐 저축성 보험 상품, 그리고 국채, 회사채 등의 재무상태표상 과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란에는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매출채권, 그리고 미수이자, 뭐 빚품, 차량 등으로서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그 토지, 건물, 주식, 금융에 해당하지 않는 그 자산가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그 15번 이제 주식 출자 지분하고 16번 예적금 등 이제 금융자산을 이제 통합을 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항목별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꼭 구분을 잘 하셔서 통합해서 작성을 하지 않도록 유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기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이제 미수이자가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이자라는 이제 있다 보니까 금융자산에 이제 포함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이제 미수이자는 이제 금융자산에 이제 기타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 원천별 수익 비용 현황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운영성과표 상에서 공익목적 사업과 금융부동산 등의 발생 원천별 이제 기타 사업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수익 금액, 비용, 이익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익목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목적 사업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을 사업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타 사업은 이제 부동산 임대 등 공익목적 사업의 사업을 이제 말합니다. 다만 이제 정관에 이제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거나 그리고 공익목적 활동의 부수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뭐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이런 부분은 기타 사업에 해당을 한 이제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함을 이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각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금융란은 운영성과표 상에서 이자, 배당, 기타 금융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22번의 기타 금융란에는 주식,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을 적습니다. 그리고 27번의 여기 사업 외 손익란에는 공익목적 사업 외에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그 사업 외 손익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등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8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입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금액에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이나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손비로 계산한 금액을 비용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9번에 여기 공익목적 사업란에는 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 이제 수익금액을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뭐 장학금 지급 등 이제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각 항목별로 도움말을 이제 다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을 클릭해서 이제 나오는 팝업 화면을 참고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각 화면별로 작성 요령 그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우리 공익법인은 아까 이제 첫 교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공익법인은 이제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서 그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 화면에서는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그리고 사용 명세, 그리고 이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출연 재산별로 출연일이 이제 빠른 순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연 재산 사용 명세는 이제 직접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아래쪽에 이제 엑셀로 작성한 파일로 불러와서 수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고, 먼저 이제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에 잠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연받은 재산 중 직전 3년도 이전에 혹시나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이제 이미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아까 별도로 작성을 안 한다 말씀을 드렸고, 현금, 뭐 토지 등 출연 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재산부터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연간 50만 원 이상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별로 이제 연간 50만 원 미만을 이제 출연받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출연자명을 이제 소액계로 하고 개인별 금액을 합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자의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신데, 이때는 이제 무기명자를 전득을 하고, 그리고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출연자 입력을 하시고 현금, 토지 등 출연재산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지라는 이제 출연재산이 토지 등 건물 등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10번의 가액은 출연 당시에 시가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후에 2개월간 평균액 등으로 입력을 하시게끔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직전 3년도까지 사용한 금액을 이제 기재를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그 사용처를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시설 신축 등 이러한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세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23, 4년도에 만약에 사용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을 하시고 사용처는 미사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까지는 이제 직접 하실 때 그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정기 자료 블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년도에도 이제 해당 서식을 작성하셨을 텐데, 전년도에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작성한 그 사용명세가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아래쪽에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이제 클릭을 한 후에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이제 사용처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이제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명세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기 자료 불러오기 한 후에 다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를 하시면 직접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더욱더 조금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직접 이제 작성 방법 중에서 직접 화면에 작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 이제 지금은 이제 엑셀 불러오기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방법은 엑셀 서식을 내려받은 후에,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파일을 이제 업로드한 후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오류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검증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오류가 다 완료가 된 후에 이제 저장하면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유의할 사항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셀 서식을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그, 그 서식에서 이제 안에서 그러니까 서식을 변경을 안 하고 데이터만 입력을 해야 되지, 만약에 서식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를 하실 때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식을 변경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엑셀 풀로기 기능이 안 되니까 꼭 좀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시는 방법을 이제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됨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이제 출연재산 사용명세 작성과 관련해서 제 작성 사례입니다만, 여기 작성 사례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임대용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정기예금, 그리고 주식 등 취득 등의 이제 수익용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우리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을 한 경우에는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3년도 개시일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3년 이내에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 매각일에 속하는 3년도 이후에 3년 동안 매년 매각대금 사용 실적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12월 말 결산법인이 올해 23, 4년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4년도 개시일인 이제 23년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이제 3년 이내로 소급을 하게 되면 22, 21, 20, 그러니까 20년 1월 1일 이후 매각한 이제 출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출연 재산 매각 대금 지출 명세서는 앞에서 작성했던 이 사용 명세서에서 해당 사업년도에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는 서식입니다. 그럼 먼저 출연받은 재산의 첫 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작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출연받은 재산 매각된 사용명세 작성할 때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엑셀 불러오기로도 가능하니까 이제 편하신 쪽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매각 일자를 입력을 하시고 재산 그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혹시나 매각 재산 종류를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기부받은 금액을 만기 6개월 이상의 예적금에 예치를 하고 이제 만기가 도래했다. 이때는 매각 재산 종류를 예적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매각 금액은 혹시나 매각 금액 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이제 차감한 금액을 이제 적는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그리고 사은 기준 금액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인 경우 매각되면 30%, 그 다음에 60%, 90% 해당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매각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사용 기준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하고 10번에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을 낳는 이제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사용 금액은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화면을 보시면 여기 정기자료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정기에 작성한 매각대금 명세가 있는 경우에 이때도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서 내용을 불러오시고 이제 사용 금액을 수정을 한 후에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이제 매각한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만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서식을 두 가지를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그 이 10번에 해당 사업연도 이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 이때는 그 다음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출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출 명세서인데 이때는 보시다시피 이 매각대금을 첫 번째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두 번째 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 세 번째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매각대금을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혜받은 금액이 그 100만 원 이상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금액이 이제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나 수혜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이제 수혜자의 성명을 적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각 대금으로는 이제 그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을 취득을 한 경우 이제 해당 자산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산은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100만 원 미만인 자산은 자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매각 대금을 만기가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만기가 6개월 이상입니다.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예치를 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지력을 하는데 사용한 걸로 봐서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보통예금이라든지 다른 금융자산이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이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매각대금을 사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을 사용한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당 금액은 지출명세에 작성하시면 안 된다. 이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에는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예, 아까 운영소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출연받은 재산을 그러니까 현금이나 부동산을 이제 수익사업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 이때 발생되는 임대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을 운용소득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이 만약에 발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다음에까지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서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운용소득에 대한 이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는 그 전년도 운용소득을 공익 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실적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작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때 3번 여기 보시면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정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작성한 이제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고 이때 여기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전년도에 이 해당 사업연 운용소득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때 나왔던 그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의 직전연도에 작성된 이 금액을 그대로 이제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준액란은 이제 이 위에 작성했던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80%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만약에 그 1년 내에 공익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이제 사용 기준 금액이 미달한다. 즉 사용 기준이 100만 원인데 1년
내 사용 실적이 8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미달을 한 경우에 이때는 그 80만 원에서 만약 1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6번에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6번의 과부족액이 이제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준보다 미달을 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옆에 보이시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에 대한 금액을 다 이제 입력을 해서 5년간 평균 실적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만 이쪽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수이다 기준을 초과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별도로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래쪽에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내역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13번에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여기는 이제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입력을 하고, 만약에 운용소득을 입력하는데 보조금으로만 운영을 하는 사업이나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년세를 이미 납부한 수익 등의 그 출연재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외를 이제 운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이제 여기 13번에서 이제 더할 가산액과 차감액 그 내용을 입력을 해서 각각의 이제 차가감 소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 13번, 이제 14번, 15, 16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되는지 이제 한번 이제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차감액 여기서 지금은 차감액부터도 이 옆에 있는 이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이제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일단은 꼭 유의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24번에는 이제 여기에 기준 미달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 기준 금액에 미달을 하게 사용을 해서, 즉 이제 여기에 6번의 과부족란이 이제 음수이고, 그리고 5년간 또 평균으로 계산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5년간 평균 가부의 그 5년간 평균도 모두 음수가 나왔다. 예, 기준보다 미달을 했다. 이때에 이 중에서 이제 절대값이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마이너스를 떼고 그 중에서 작은 금액을 여기에 기준 미달 사용액금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기준보다 이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다 이때는 제일 작은 마이너스 떼고 작은 절대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25번에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에는 이 금액의 24번 곱하기 10%에 대한 가산세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 해당 화면은 이제 앞서서 본 서식적인 내용 중에서 앞에서 보셨던 이 7번 여기 1년 내 사용 5번 1년 해당 사업연도에 5번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연도에 사용 금액이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 15번에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해당 있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년 내에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때는 여기 선택을 해서 1년 내 사용 실적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1년 내 사용 실적 50만 원 중에 23년도에 30만 원 사용했다고 하면 23년 사용 실적인 30만 원 내에서 지출 내역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15번에 앞에서 보셨던 서식에서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때 10만 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해당 사업연도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명세 선택을 하시고 에 대한 1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제 일단 작성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각대금 지출명세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각각을 지급증명, 지출액, 지출목적 불기재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이때도 혹시나 엑셀로 석실 작성하셨다고 하면 엑셀 불러오기로도 가능함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6번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입니다. 처음에 이제 변경사항을 홈택스 이제 변경사항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이 6번 화면이 원래는 세 번째에 있다가 이번에 6번에 내려온 경우로, 이 서식은 이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한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용 계획을 이제 세우고, 이제 사용한 진도 내역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이라고, 이 출연재산 사용명세서랑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직계표 성격의 서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이제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을 이제 선택을 한 후에 사용 계획과 사용 금액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각 재산별로 나눠서 적지 않고 사업연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앞서서 작성을 했던 3번, 4번, 5번의 그 명세서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이제 목록에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을 확인을 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클릭을 하면은 위쪽에 그 상세 내역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항목을 수정한 후에 등록하기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목록이 수정되니까, 이렇게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소득 명세서를 작성을 한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해당 목록을 이제 클릭을 한 후에 용도를 입력을 하셔야만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함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모든 내역을 다 입력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작성하셨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미리 보기 기능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출자지분 보유명세서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식의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때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하고 그리고 그 밖의 법인을 구분을 해서 이제 따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선택할 불을 선택하든 이제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다, 이때는 각각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9번의 취득 구분에 이때는 출연,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타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정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정기 자료 불러오기를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이 이제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사업연도 중에서 매각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삭제를 하시고, 이제 신규로 취득한 주식은 추가를 하시면 이제 되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정정하시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정기자료 그대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사 등 선임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때도 여기는 이제 공익법인 전체에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출연자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이제 구성원이 이제 작성했던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그리고 출연법인, 그리고 다른 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각각 해당되는 박스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11번의 구분란은 클릭하게 되면 이사하고 임원을 이제 구분을 해서 적는데, 만약에 이사랑 임원을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직전 4년도에 보고하신 이사 등 선임명세서를 불러와서 변경된 이사에 대해서만 추가 또는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증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한 이사나 임직원이 있다면 그 초과한 이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지급한 급여, 항공비, 차량 유지비 등의 직접 간접 경비 전액이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직원이 이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직간접경비를 명세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1번에 구분하는 이사하고 임원, 임직원을 구분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이사와 임원을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그리고 특수관계를 위해서 광고 홍보를 금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면도 중에서 만약에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만약 홍보를 했다. 이때는 그 내역을 이제 본 화면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11번째 세무 확인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맨 처음에도 기본 정보 입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이 대상이 이제 여로 표시된 경우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뭐 프로 선택을 하고 넘어왔다 하면 앞에 넘어가셨다가 여로 바꾸시고 다시 넘어오셔야지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고 수령한 공익법인 세무항에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데 사업 목적, 설립 근거법, 그리고 22번의 위반 금액, 그리고 23번의 외부 전문가 총합 의견을 입력을 하시고 아래쪽에 외부 전문가 인적사항을 2명 이상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보시면 자산 보유 현황과 수익 금액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 화면이 아래쪽에 있는 화면인데 이 공익법인의 그 세무확인 결과 직계표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세무확인 결과 직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에 합계가 있는데 이 1번의 금액은 앞서서 작성했던 그 위반 세무항에서 20번 란에 위반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2번부터 이게 14번까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적정 여부랑 위반 금액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이 이게 10번에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랑 14번에 보유 부동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세무확인 결과 지표에서 적정 여부가 만약에 적정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번부터 13번에 대한 서식은 이 적정 여부가 부인 경우에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작성을 하시게 되면 신고 제출하기 화면으로 넘어오실 수가 있고 출연재산 보고서랑 뭐 나머지 첨부서를 빠짐없이 이제 제출 서식 모두 표시가 된 여기에 작성한 서식들이 다 표시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역이 맞다고 하면 대응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이제 출연재산 보고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바로 이제 결산 서류 공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12시까지 다시 이제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결산 서류 공시 관련해서 변경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공익법인이 법정 공시 기한 이후에 당초 공시한 내용을 수정해서 재공시하는 경우에
이렇게 제공시 사유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재한 내용은 공시 시스템에도 사유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금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도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간편 서식 공시 대상이라고 법인이라 해서 공시를 안 한다거나 그리고 공시를 했는데도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공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류사항이 있어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서류 공시는 이제 올해부터 세무대리인도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다. 바뀐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 체험이라고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각각의 출연재산 보고서랑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 내역 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중복으로 작성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복으로 작성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력된 오류를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체험을 통해서 신고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험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이제 먼저 자출하면 결산서류 서식 내에서 동일한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방식하고 그리고 결산서류 서식 중에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되면 서식 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서식들 간에서 동일한 항목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만약에 각각의 그 결산서류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서랑을 각각 개별 화면을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 들어가시면 1번에 결산서류 공시가 있고 3번에 출연재산 보고서가 있는데 이때 1번부터 하신다는 게 아니고 3번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한 후에 결산서류 공시를 하시면 편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화면을 보시더라도 기본사항 입력 후에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가 바로 나오긴 하지만 결산서류 공시 내에서도 이러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반드시 이제 작성을 한 후에 이제 순서가 이루어져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 체험 사례를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 공시 서식 간의 이제 자동 체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두 번째 사례인데 이 내용들은 한번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에서 결산서류 공시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 결산서류 공시 등록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도움 자료가 있고 이제 세 번째 표준 서식, 네 번째 이제 간편 서식이 있고 다섯 번째 과거 사업연도 결산 공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사업연도 종료일이 23년 11월 31일 이전인 경우 표준 또는 간편 서식 결산서류 작성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준이랑 간편이랑 나눠지는데 표준 서식은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는 표준 서식을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여기는 또는이 아닙니다. 반드시 AND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때는 간편 서식으로 공시를 하실 수 있다. 만약에 공시를 안 한다 하면 때는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꼭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1번 기본정보 입력부터 16번 종료까지 총 16단계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 사업연도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사업자 등록번호에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혹시나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수정을 하시면 되고 공란은 추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뒷부분 작성을 하실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이제 이사수, 그리고 세무 확인 여부,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여부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사수에다가 10명을 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서식에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1번에 이사 등 주요 구성 현황 명세서에 뭐 5명만 기재를 했다. 이때는 서식 간에 기본 정보 입력 이 1번이랑 11번의 서식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11번까지 갔다가 앞에 거를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다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말씀드릴 게 이 직접 우리 재무상태표를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그리고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런 작성된 이제 재무상태표는 이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때 만약에 그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란에 금액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홈택스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여기 2번으로 넘어오면 지금 자료에는 이 내부 거래 조정이라는 이 내역이 바로 나오지만 원래는 안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부 거래 조정이란 거는 이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간에 내부가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내부 거래 조정은 위에 보시다시피 내부 거래 조정이라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이게 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고 값을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단기랑 그 정기랑 이제 별도로 각각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기에 그 재무상태표 작성하실 때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가 정기 재무상태표에 자동으로 기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엑셀 불러기를 이용해서 재무상태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이제 자동 채움이랑 아까 미리 채움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 반드시 구분이 잘 되어야지만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 구분을 꼼꼼하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네, 장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이제 추석 작성 제출 화면입니다. 이제 간단 설명 먼저 드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재무정보 공시 범위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추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 추석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혹시 누락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유의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추석을 포함한 전체 감사 보고서를 14번 여기 아래쪽에 14번 감사 보고서 첨부서류에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만약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은 추석 공시를 처음 이제 하시려고 하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공익법 회계기준 필수적 추석기획 사항이 한 15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화면 보시면 7가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모두 다 작성하신다는 건 아니고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해당 없음을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때 추석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주석을 작성한 파일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서류로 이제 첨부로도 하실 수 있으신데, 나중에 이에 대한 각각에 대한 작성 방법은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산 서류의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때 보시면 그동안 봤던 화면하고 다르게 이제 하늘색 셀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 위에 보시면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그동안 앞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재무상태표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공인중개사업과 이제 그대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항목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 값과 분류가 잘 되어야지만 된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게는, 여기 이제 28, 29, 30은 이제 하늘색 셀이 아닌데, 여기 이제 주식 및 투자 지분,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분은 자동 채움이 안 되니까 모두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재무상태표상에 해당 항목 금액을 각각 입력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 도움말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혹시라도 직접 참고를 하시겠다 하시면 도움말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재무상태표랑 입력된 금액이 몇 번에 해당이 되는지, 각각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제 도움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도 각각에 해당되는 항목별로 몇 번에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편서식 내에 어떤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지 분류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인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앞에서 이제 운영성과표상 가액을 공인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공인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표에서 구분을 잘해가지고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고 넘어왔다면 아무런 망설 없이 여기서 보시면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하늘색 부분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입력하실 것도 없고, 정확하게 입력이 된 내용이 잘 불러왔는지 그 부분만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조금 한 가지 당부드릴 부분은, 운영성과표를 만약에 입력을 할 때 그때 보조금이라는 있는데, 보조금을 이제 기부금에 포함을 시키거나, 그리고 기부금을 뭐 회비 수익으로 잘못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뭐 고용장려금, 이러한 보조금은 보조금 수입이 아닌 사업 외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지 전기 오류 수등 손익 등도 사업 외의 수익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부에서 자주 이제 발생하는 공시 오류 유형입니다. 이 수익 현황과 비용 현황을 작성할 때 우리 원래는 공익법인에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 자산, 수익, 비용 현황을 부실하게, 그러니까 0 또는 1 이렇게 임의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반드시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측정한 자산 및 부채 수익 현황을 반영해서 공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익목적 사업 세부 현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공익법인에, 우리 공익법인의 사업 현황을 이제 딱 상세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익법인이 이제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 현황을 우리가 정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사업에 대해서 이제 잘 부합되도록 입력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사업 내용, 사업 대상, 국내 국외 사업 지역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그 사업 지역을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당부드릴 점은, 일반에 이제 공개되는 서식이다 보니까 공시 서식 열람을 할 때 여기에 체크된 이제 분류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사업 내용, 그리고 해당 없음, 이런 걸 체크를 해버리면 조회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조회가 안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공익법인의 현황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익목적 사업의 사업비의 실적, 이런 실적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비용 등을 사업별로 구분해 입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 내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수행 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이제 실적을 적고, 나머지는 그 외의 사업에 합산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 수행 비용 합계가 있는데, 이 비용 합계는 앞에서 작성되었던 이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에 43번 사업 수행 비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익 목적 사업 수익 세부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단기는 운영성과표상의 수익을 갖고 오고 정기는 전년도에 공시한 내용을 불러와서 입력을 해줍니다만, 이때 기부금품은 첫 번째 개인 기부금품, 영리법인 기부금품, 모금단체 등 기부자별로 구분을 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부물품은 1번부터 4번에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그 상품, 제품, 이러한 물품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익 목적 사업의 비용 세부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다 그냥 그 큰 금액을 작성했다고 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부 현황을 작성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 화면에서는 공익법인 정관에 기재된 그 공익 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의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을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앞에서 이게 원래는 화면이 앞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공익 목적 사업 비용이 성격별로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운영성과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구분을 이제 잘 하셔야지만 되지, 어떤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인력 비용을 사업 수행 비용과 그 일반 관리 비용으로 구분을 안 하고 통합을 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각각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관상 그 공익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이제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수익 비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이제 제공을 하고 그, 있지만 운영성과표에 작성한 이제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 이 금액 전입 금액만 자동 입력되고, 나머지 항목은 수익란에 나머지 이제 수익란에 이자 계정이 있는데, 이런 이제 기타란에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이자 발생도 사회부의 수익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일한 이자도 다양한 계정으로 이제 공시를 이제 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동 채움이 이제 곤란한 항목이 많아서 부득이 이제 직접 나머지 부분은 입력을 해주셔야 함을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도 공시하고 난 뒤에 자주 우리 발생되는 오류 유형입니다. 혹시나 그 부동산 임대를 하셔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부동산 임대 공가 명세상의 월 임대료 합계액이 있는데, 이때 부동산 임대 수익 금액을 이제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를 반영을 해서 공시하시기를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단 우리 공익법인이 그 받은 기부금하고 그 기부금의 지출을 공개하는 서식입니다. 만약에 전년도에 작성할 때 여기 차기 2월에 기재된 금액과 이 해당 사업년도 정기 2월 잔액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일주일 처음에 이제 우리 8번에서 9번으로 화면에 넘어오게 되면 정기 6월 이전액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시면 변경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만 변경할 건 아니고 전년도에 그 차기 6월 잔액도 함께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 기부금 수익과 지출된 금액을 월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하시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상에 그 기부금을 만약에 기분 순자산으로 편입을 하는 경우에 때는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순자산 편입액만큼 이제 운영성과표에 기부금 수익이 차감되어서 적해가 표시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그 회계 처리 방식을 이제 모르는 외부의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가 기부금 수익을 축소해 공시했다는 오해를 할 수는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순자산 편입액 입력란을 이제 추가를 해서 하단에 차가감계와 운영성과표의 기부금 수익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이 기부금 지출 금액 합계 금액과 국내 사업 지출과 국외 사업 지출 합계가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아래쪽에 지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입니다. 지출 목적 구분에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수혜자의 제출 그리고 자산 취득의 제출, 운영경비의 지출을 각각 선택을 한 후에 국내 사업에 지출한 기부금품 내역을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엑셀 블록으로도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편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수혜 인원이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외부에서 열람을 할 때 오류로 볼 수 있으니까 주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그 공익법의 공시 오류 유형입니다. 먼저 이제 공익법인이 기부금 지출 명세사항에 기부금 지급처에다가 그러니까 지급처의 상호라 사업자 번호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해당 공익법인의 상호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수혜 인원을 동일한 숫자 뭐 9992 이렇게 입력을 해서 수혜인 임의로 기재를 하거나 그리고 공익법인 기부금을 개별 수혜자별로 100명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하고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를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국외사업에 대한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작성한 화면입니다. 이때는 그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의 국가가 다른 경우에 국가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외 작성 방법은 국내 사업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출연 취득 보유 처분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도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엑셀 블록으로도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공시한 주식 명세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자료 이제 불러오기를 버튼을 눌러서 자동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년도 중에 만약에 매각을 하였다고 하면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신규 취득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 추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 시에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 가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장부가액을 수정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보유주식 변동사항 작성하기입니다. 원하면은 이제 해당 사업연도 중 출연, 유상취득, 매각 등으로 이제 보유주식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이때도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결권 행사 여부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행용권을 충족한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 작성을
직접 입력을 하거나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종자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고법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주식 등 앞에서 주식 등 보유 현황을 작성하게 되면 특수관계 있는 내고법의 주식의 취득가액 그리고 향국가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비율이 이때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연자 구성하기, 이사 구성원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서 각각 이동해서 직접 입력을 하거나 엑셀 풀로기, 전기자료 풀로기에서 풀로기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먼저 출연자, 슬립실 출연자와 당해 연도 출연자를 구분해서 입력을 하십니다. 작성 대상은 이제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 즉 소액 출연자는 소액 출연자를 제외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의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출연재산 보고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2천만 원 이상 출연자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 현황인데 이때는 이제 작성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누락되지 않도록 누락되는 사항을 이제 작성을 해놨습니다. 꼭 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출연자 2천만 원 이상 현황 불일치되는 내용으로 출연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2천만 원 이상 출연한 인원수가 그 출연재산 보고서상에서 이제 2천만 원 이상 인원수보다 과소된 경우에 이제 오류로 이제 나오는데 반드시 출연재산 보고서에 2천만 원 이상 출연자 명단을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도 정기 자료 불러오기와 출연재산 보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구성원의 변동이 이제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전년 자료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와 임원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를 체크를 해주시고 기본 사항에서 아까 작성한 이사수와 달리 이사 현황이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입력을 하실 때 주요 구성의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의 관계는 이 상정법 시행령 제2의 특수관계 범위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는 이제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정보가 이렇게 팝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이제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의 목적 사용 현황입니다. 이제 본 장과 이제 다음 장의 서식은 이제 출연 재산의 공의 목적 사용 현황 작성하기와 이제 수익용 출연 재산의 공의 목적 의무 사용 현황 작성하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이제 작성 대상이 다르다. 이 부분들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의 목적 사용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본 서식은 이제 외부회계 감사 대상 그 공익법인만 작성을 하는 서식입니다. 이때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에 대해서 그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는 서식이고 전년도에 작성한 명세 중에서 미사용한 명세 미사용액이 있는 출연재산을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버튼을 통해서 불러와서 당해 사용액을 입력해서 등록하실 수 있고 아니면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출연재산 사용액 및 진도 내역상에 해당 사업연도 자료를 불러와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류 현황인데 외부회계 감사 대상이 앞서 이제 서식을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서식을 작성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식은 이제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성 대상을 보시면 그 종자상 1번 종자상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과 둘째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작성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해야 되고 해당 수익을 혹시나 이제 운영성과표나 수익 현황에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이때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화면입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으로 기억하실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이제 작성했던 운용소득 사용명세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했던 그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그 출연재산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자동 입력되어 보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작성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여기서 이제 오류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류 내용은 그 운영소득 사용명세서의 그 수익 사업 등의 소득 금액이 이제 혹시나 법인세 신고했을 때 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달라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오류입니다. 다만 이제 운영소득 사용명세상의 수익 사업 등의 소득 금액은 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아니면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해서 발생한 소득 금액만을 이제 의미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출연받은 재산 외에 그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법인세 신고상에 그 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상회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이제 업로드하는 화면입니다. 이 대상은 이제 총 직전 3년도 총자산 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그리고 출연재산 가액이 그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외부 회계 감사를 이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따라 이제 해당 공익법인은 그 감사 보고서를 해당 화면에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감사 보고서가 아닌 이건 내부 감사인의 확인 서류 등을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때는 그건 이제 잘못된 거니까 이제 이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신고서 제출을 하는 화면입니다. 제출 마지막 단계에서 각 화면별로 이제 오류사항이 있는지 이제 한 번 더 오류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여기 첫 번째처럼 여기 오류 신고 오류 내역이 조회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류 코드 01, 오류 코드 02, 04, 06,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오류 조치 방법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화면처럼 그 한글 문서를 이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거기에도 보면 오류 문구 번호별로 해가지고 코드별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 코드별로 선택을 이제 해당되는 이 코드를 먼저 하시고 여기에 첨부 서류 중에서 해당되는 그 오류 코드를 확인하셔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출연재산 보고랑 재산수를 공시 각각 개별 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식사를 하신 후에 1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